바로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렌더, V-Ray, 앤스케이프, 그리고 뭐 다양하게 있죠. 트윈모션이란지 D5 있을 건데, 오늘은 이 렌더가 모델링 된 거가 어떻게 하면 렌더링 되고 AI로 렌더링 되고 그리고 편집을 하게 되는지 세 가지 루트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리얼타임 렌더러 있죠. 렌더를 빼고 AI만으로 어떻게 가정이 됐는지 전에는 제가 미리 보기 계속 보여드렸지만 오늘은 그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모델링 부분은 빠집니다. 모델링은 이렇게 되어 있는 이미지 있죠. 익스포트 된 이미지를 가지고 바로 AI 렌더를 합니다. AI 렌더 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느냐, 프롬프트 어떻게 하느냐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요. 여기선 챗GPT, 프롬 AI, 구글 AI 스튜디오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에디트, 즉 편집을 해야 되겠죠. AI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살짝 변경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 프롬 AI 그리고 크레아이 미드저니 통해서 변경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걸 보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이요, 대략적으로 어떤 느낌이구나, AI는 어떻구나, 그리고 챗GPT는 어떻구나 하는 방법적인 부분은 조금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을 반영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실무에 반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AI 렌더입니다. 렌더링 어렵죠? 그래요. 우리가 일단 스케치업에서 이런 형태의 모델링을 했습니다. 오늘은 렌더링을 AI로 대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 만드는 것은 제가 영상이 많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제가 챗GPT를 갔습니다. 챗GPT에 이미지를 이렇게 던져주고요. 프롬프트라고 하죠. 프롬프트는 정말 단순하게 제가 적었습니다. 실사 요청 이렇게 해서요. 모델링의 형태, 스타일, 환경, 시간, 재질, 뭐 가구와 같은 몇몇 가지 카테고리를 분류해 가지고요. 간단하게 디테일하게 내가 원하는 걸 적었어요. 여러분들 프롬프트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원하는 것을 얘한테 해달라 이렇게 정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던졌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물론 변경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보시면은 왼쪽이 스케치업 형태고요. 오른쪽이 제가 챗GPT에게 던져서 해달라 해서 나온 겁니다. 비교해보니까 어때요? 오, 대박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일단 바닥의 형태가 변경이 됐죠. 헤링본 형태로 변경이 됐고, 그리고 제가 말했던 문이 또 없어졌어요. 조명도 없어지고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연출로 본다면요, 뭐 인테리어 변경된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면은 우리가 V-Ray를 연출하면 꽤 시간이 걸릴 겁니다. 렌더링 시간이 못해도 이 정도 하려면은 글쎄요, 두세 시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거 전부 다 하고 나면은. 근데 여기서 간단히 됐다는 거 정말 메리트가 있죠. 다시 챗GPT에 돌아와서 보게 되면은 제가 얘기한 건 한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우선은 AI에서 간단한 이미지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이미지 만들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챗GPT가 처음에 원안으로는 꽤 괜찮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구글 AI 스튜디오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AI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죠. 제미나이는 보게 되면은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오늘 이후에 또 지나면 시간 바뀌겠죠. 또 변경이 될 겁니다. 자, 이 AI 스튜디오는 제너레이트 미디어에 지금 들어가시면은 여기에서는 제미나이 이미지 제너레이션 보이시죠? 여기서 아까 전과 똑같이 이미지를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이렇게 던졌죠?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적었던 실사 요청 부분을 제가 한번 여볼게요. 보시게 되면은 런 세팅이란 게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이 보시면은 제미나이 2에 2.0의 플래시 프리뷰 이미지 제너레이션 요걸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런 해보겠습니다. 제미나이 혹은 구글 AI 스튜디오는 챗GPT와 비교하면은 조금 더 빠른 것 같긴 해요.
빠르긴 하지만은 글쎄요, 이미지가 나오는 게 지금 현재는 제가 느꼈을 때는 챗GPT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이야 재미나게 좋을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래요. 보이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뭐예요? 챗GPT에서 원본을 만드는 게 낫다 라고 얘기 드렸죠. 그럼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아이로 한번 가볼게요. 크레아이도 똑같이 우리가 보시면요, 여기에 이미지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미지 보이시죠? 이미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역시나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왼쪽 밑에 모델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모델이 됐고 이미지 던졌죠? 그리고 나서 똑같이 실사화 요청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트 하면은 뭔가 진행이 되긴 할 건 다른 게 나오죠. 보시면은 여기 모델 중에서는 지금 챗GPT 이미지 보이시죠? 이쪽에 들어가서 해보겠습니다. 이게 모델을 변경할 때마다 나오는 게 다릅니다. 만약에 이게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여러분들 뭐 이렇게 테스트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테스트하는 거는 뭐 여러분 마음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애매하다 싶으면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크레아에서는 여기에서 show all 해서요, 챗에 들어가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게 조금 더 괜찮긴 해요. 이렇게 던졌죠. 자, 그리고 나서 똑같이 어떻게 하느냐, 컨트롤 V 해가지고요, 요 나오는데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나왔죠? 이 상태에서 해주면은 여기서도 바로 이미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사실 얘가 뭘로 하냐면요, 챗GPT와 똑같은 모델로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챗GPT에서 하나,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서 그거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게 나옵니다. 보이시죠? 이 모델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물이 조금이 다릅니다. 크레아이는 괜찮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 있죠? 이미지가 유지되는 걸 원한다.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챗GPT가 제일 낫지 않아. 보이시죠? 여기서 나온 겁니다. 챗GPT와 똑같은 모델을 한 거예요. 보이죠? 챗GPT가 제일 낫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렇다는 거예요. 비슷한 연출이 되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챗GPT도 괜찮지만은 뭐 크레아이도 방법이 된다라는 거 설명해 드렸고요. 한 가지 더는 뭐냐면은 제가 지금 잠깐 해놨는데요. From AI 이쪽에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From AI는 제가 좀 이따 에디터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스케치 렌더링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AI 도구를 하면 되겠죠. AI 도구에서 스케치 렌더링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 혹은 텍스처랑 렌더링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얘는 모델링을 좀 유지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뭐 그냥 말 그대로 창작을 한다, 이런 느낌이 좀 더 가깝습니다. 텍스처랑 렌더링을 하게 된다면 이미지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넣어주죠.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프롬프트 수정을 눌러서 얘를 누르게 되면은 이 이미지에 대한 해석을 할 거예요. 해석을 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를 구글 같은 데다가 붙여 넣어가지고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생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이미지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얘가 계산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쁘냐 안 이쁘냐 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얼만큼 우리가 렌더링이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AI로 이쁘게 연출할 수 있느냐, 좀 괜찮게 할 수 있느냐, 시간 절약할 수 있느냐, 여기서 접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제가 강도 좀 올려보겠습니다. 강도 올리면 조금 나아질 거예요. 변경된 부분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제 한계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죠? 자, 어때요? 좀 나아지죠? 자, 슬라이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본이고 어떻게 돼요? 변경되는 거 보면은 차이가 나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보이시죠? 이게 프로메아에서 텍스트랑 렌더링 한 거고요. 혹은 또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스케치 렌더링에서 이미지를 적용해 주시고요. 보이시죠? 이미지 적용하고 여기입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 보통 모델은 V3로 많이 합니다. V3 하시고 V2로 해도 됩니다. 스타일은 뭘 해도 상관없어요. 장면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하나 저걸 하나 뭐 비슷합니다. 모드는 정밀 개념이시고 창의성은 너무 올리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한 40에서 50 정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이미지 기반으로 해서 프롬프트와 함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테스트한 것처럼요, 이런 느낌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시죠?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은 앞에 텍스처랑 렌더링보다는 훨씬 더 사실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단점은 변경이 많이 된다는 게 단점이겠죠. 컨셉추얼하게 한다면은
이 형태도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건 뭐냐면은,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케치업에서 만든 이미지가 어느 정도의 렌더링,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의 실사와 같은 느낌을 어떻게 내는 건가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 제가 보여드린 거는 챗GPT, 그리고 구글 AI 스튜디오, 그 다음에 크레아 AI, 그리고 프롬 AI, 총 4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4가지의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요. 원본을, 그러니까 원본이라 보기엔 좀 애매하지만 원본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보이시죠? 어때요? 꽤 괜찮게 나왔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단점이라 한다면은 원본에서 어느 정도의 변경이 있다라는 게 단점이고, 그래도 이 정도라면은 내가 그냥 컨셉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첫 번째 파트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AI를 통해서 렌더링 이미지까지 만들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편집을 좀 해야 되겠죠? 편집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드릴 건데, 편집의 경우는 프롬 AI, 그리고 크레아 AI, 그리고 미드전이 통해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완벽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로 갈 수 있도록 해볼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AI의 또 다른 중요 기능 에디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 걸 해봤죠. 오늘은 스케치업이 없이 바로 이제 렌더링 하는 형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항상 리터치라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편집이 좀 필요한데, 자, 그래서 3가지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편집 모드를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보는 프롬 AI를 가볼 거고요. 두 번째는 크레아 AI에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미드저니, 3가지 형태를 보여드릴 건데, 자, 프롬 AI부터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프롬 AI 같은 경우는, 자, AI 도구 보시면요, 여기에 지우고 대체하기, 아웃페인팅 쭈루루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다 치면은요, 여기로 지우고 대체하기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오시면은 이미지를 우리가 넣겠죠. 이렇게 적용을 한 다음에 영역에 대한 조치라는 게 있을 겁니다. 리플레이스, 리무브, 리터치, 리컬러, 객체 삽입, 텍스트 재설정,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일단 눌러보겠습니다. 누르고 얘를 들고 볼게요. 만들어진 이미지가 우리가 100% 내 마음에 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맞죠? 일단 우리가 리플레이스를 하든 혹은 리무브를 하든 혹은 리컬러를 하든 뭘 하든 간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택부터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자동 선택, 수동 선택, 올가미, 지우개, 그리고 다시 실행, 반전, 뭐 이렇게 쭈루룩 있네요. 맞죠? 그러면은 우선은 제가 간단하게나마 한번 해볼까요? 올가미를 해볼까요? 올가미를 해서 이렇게 해서 강아지를 먼저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통 선택을 했습니다. 맞죠? 그런 다음에 자, 지우개, 뭐 지우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한번 지워볼까요? 보이죠? 별 의미가 없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상태 그냥 뭐 지우개라는 의미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올가미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리플레이스, 자, 리플레이스가 있고 리무브가 있겠죠. 리플레이스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어떻게 할까요? 델리트 앤드 그 다음에 카펫,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해서 빠른 모드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리플레이스를 해서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죠? 이해가시나요? 자, 지워진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해라 라고 지금 된 겁니다. 알겠죠? 뭐 리무브를 해도 되긴 합니다만은 자, 엑셀에서 해볼까요? 리무브를 한 다음에 제가 생성해볼까요? 이게 제가 AI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뭔가를 지우는 것보단요, 뭔가를 지우고 대체라는 게 좀 더 우리가 원하는 형태에 가까워져요. 그냥 델리트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보시면 아마 제 말 이해 갈 거예요. 보이시죠? 지금 그냥 델리트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없어지면은 어떻게 대체할 건가, 이런 형태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리플레이스란 게 조금 더 낫다.
리터치 같은 경우는 보세요. 선택한 각 객체의 벡터 재생성 정밀도를 향상시킵니다. 식별되지 않은 객체부터 대체한다면 기본적으로 뭐로 되어 있네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일단은 그냥 리터치를 해서요. 생성이 할 게 아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얘기해 볼게요. 여기서 내가 일단은 자동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어디를 선택해 볼까요? 얘랑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리터치를 해서요.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나온 결과물을 보게 된다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어요.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맞죠? 자, 뭐가 나왔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이전이 왼쪽이고 이후가 오른쪽인데 사실 이전이 더 나은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맞죠? 자, 뭘 바꾼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프롬에이아에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리무브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만 리터치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리컬러도 잘 모르겠고요. 리플레이스는 괜찮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뭔가를 한다면 리플레이스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마술사봉을 했는데 마술사봉이 아니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우개 하면 지워지겠죠. 지우는 건 별로 의미가 없겠습니다. 알겠죠? 자, 자동 선택이 수동 선택 있겠죠? 수동 선택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까요? 브러쉬를 할까요? 브러쉬는 좀 그런가? 아니면 올가미를 볼게요. 올가미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이게 지운다 이거예요. 선택했죠? 그 다음에 delete and 모던 체어를 할까요? 데스크로 하겠습니다. 데스크 해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뭔가를 또 인식해서 쟤를 지우고 그 다음에 뭔가를 대체하겠죠.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침대가 사라지고 이렇게 생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자, 원본하고 비교하는 게 낫겠죠. 원본 해가지고 비교된 거 보겠습니다. 영역을 선택해서 이 영역을 따서 없앤다 라기보다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얘가 재생성을 하는 개념에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보시면은 액자도 변경이 됐어요. 보이시죠? 액자도 이 부분도 변경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에디트의 개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편집 개념으로 보시기보다는 해당 프롬프트와 영역을 가지고 새롭게 AI를 만든다 이런 개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객체 삽입의 경우는 객체를 업로드해서 변경하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괜찮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은 객체 업로드의 경우는요. 객체 삽입이죠. 객체를 업로드를 하고요. 삽입한 객체 설명을 하랍니다. 설명하면은 자, 이게 나무니까 나무라고 하겠습니다. 나무 해주시고요. 객체 삽입이죠. 자, 객체 삽입이니까는 요렇게 한 다음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일단은 올가미로 요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영역 선택을 했죠. 그런 다음에 제가 객체를 올렸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생성을 눌러보겠습니다. 보이시죠? 글쎄요. 제가 이런 걸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생각보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역을 선택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뭐 이 상태에서 제가 나무 해놨죠. 우측면에 나무가 객체가 삽입되어 나무 형태로 표현 이렇게 해서 자, 지금 선택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성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선택을 했는데 어때요? 안 나오죠? 보시죠. 어떻게 나옵니까? 교체하고자 하는 영역을 지워주셔야 되는 거 보이시죠? 결국은 객체 업로드도 똑같은 형태로요. 어떤 영역에다가 였는 건데 이 객체라고 하는 자체가 어딘가를 여기다 붙여넣기지만 생각외로 그렇게 잘 안 된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자, 그 외에 다시 실행이라는 지우개라든지 뭐 이런 게 있겠지만 프롬에이아에서는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뭐 이동이니 자르기니 이런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하는 것은 이미지에서 뭔가 변경이니까요. 맞죠? 텍스처 재설정. 역시나 텍스처가 업로드 되고 어떻게 되겠어요? 업로드가 되고 그 다음에 스케일 조정해서 어딘가 변경된다는 소리겠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내가 자동 설정해서 바닥을 선택했습니다. 했죠? 보이시죠? 제가 영역을 선택하고요. 뭐 선택한다면 사실 바닥이나 벽이나 이런 데겠죠. 그다음 텍스처를 업로드했습니다. 타일을 열어놨습니다.
스케일을 간단하게 넣고요. 400, 400 형태로 되어 있지만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렌더링을 걸어 보겠습니다. 나온 결과물 한번 볼게요. 어때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게 나오죠. 제가 이제 제 채널에서 AI 관련된 얘기를 정말 많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스케치업에서 기본은 맞춰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편집이란 것을 제가 처음에 안 다뤘던 이유가 편집이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거에서 AI로 만드는 거 그 정도까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작업 룰에 좀 가깝습니다. 편집은 생각외로 그렇게 잘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제가 프롬 AI에서 여러분한테 리플레이스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텍스트 재설정, 객체 삽입, 뭐 리무브, 리터치, 리컬러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리플레이스하고 리무브는 사용은 할만하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크레아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아이, 얍, 뿅 하고 불렀습니다. 크레아이는 정말 단순한 인터페이스지만 단순하니까는 좀 더 잘 안되는 경향이 있어요. 체인지 리전 역시나 이것도 영역을 좀 키워가지고요. 물론 매직 원드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매직 원드보다는 그냥 이렇게 영역 크게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체어 세트를 해볼게요. 체어 세트 체인지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미지 프롬프트하고 그 다음에 트레인드 서브젝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고요. 여기 보시면 사각형, 브러쉬, 매직 원드가 있습니다. 뭐 어느 것에 상관이 없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사각형 영역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설명 뭐라 했습니까? 얘는 어떤 부분을 편집하는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재생성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영역 크게 잡아도 인식을 해서요. 새로 만들어서 넣는 개념이 좀 더 가깝습니다. 보이시죠? 어떻게 돼요?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지만 글쎄요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영역해서 보면은 이런 연결면이 약간 쭈글쭈글한 느낌은 조금은 듭니다. 이런데 보시면은 보이시죠? 편집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컷 오브젝트의 경우는 얘를 선택해서요. 말 그대로 컷해서 오브젝트 뭐 움직이는 개념이라 봐야 되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무슨 의미로 갖고 있는지는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은 뭐 신기하긴 한데요. 신기만 하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제네트 해볼까요? 자, 지금 제가 움직였습니다. 움직이고 그냥 델리트 키 눌렀어요. 델리트 키 누르면 그건 똑같은 얘기긴 해요. 제가 그걸 왜 보여드렸냐면은 여러분들도 알고 보시는 게 좋은가 그래요. 예를 들면 얘를 선택했어요. 이렇게 이동했죠. 그런 다음에 제네레이트 하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얘를 잡아서 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제네레이트 하면은 여기 하나 더 만들어지겠죠. 맞죠? 그래서 컷 오브젝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컷을 해서 뭐 움직인다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에디트 오브젝트는 객체 삽입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보여드렸죠.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사실 체인지 리전이라 되어 있는 이 영역에서 변경하는 정도가 제일 낫지 않은가라고 생각해요. 보이시죠? 다시 볼게요. 체인지 리전 해서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마술사봉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돼요. 보이시죠? 어머나?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인지 리전이죠. 여기 마술사봉으로 해서 또 선택. 보이시죠? 통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 정도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쇼파를 해볼까요? 쇼파 그러니까 지운다라는 개념보다는 영역을 재생성한다, 대체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더 나을 겁니다. 근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번 하고 나서 하니까는 뭔가 변경되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그냥 크레아에서 할 때는 여러분들이 체인지 리전 자체가 그냥 영역 크게 선택해서 변경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다. 간편한 인터페이스만큼이나 글쎄요 나오는 결과물도 뭔가 간편하게 나온 느낌이에요. 맞죠? 자, 어떤 것 같습니까? 뭐 그러니 한 느낌이 나오고 있어요. 맞죠?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려요. 생성보다 에디트가 더 걸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맞죠? 어때요? 나오긴 나왔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테스트하면서 맞춰간다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해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체인지 리전 해서요. 예를 해서 자 영역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선택해서요. 얘를 맨으로 해보겠습니다. 맨. 제네레이트 하면 뭐 알아서 생각해서 변경해 주겠죠. 자 맨으로 변경했을 때 나온 겁니다. 보이시죠? 해당 영역을 어떻게 지우고 대체했다.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쉽게 간편하게 어떤 큰 거를 변경한다면은 크레아이가 어떻게 보면 좀 쉽습니다. 체인지를 크게 잡고요. 다시 말해 매직 원드나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대체하고 싶은 거를 적어놓는 게 낫다. 그런데 이런 것처럼 뭐 델리트를 한다, 지운다 이런 거보다는 만약에 할 거면은 여기다가 월페이퍼 이렇게 한 게 더 나을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을 움직이는 게 나아요. 이번에는 이제 2D 이미지 생성의 강자, AI 강자 미드저니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 건데, 사실 미드저니가 상당히 만든 데 좋긴 합니다. 좋긴 한데요. 우리처럼 지금 편집하는 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정말 좋긴 한데요. 하는 방법은 비슷비슷해요. 페인트 있죠. 어쨌든 저쨌든 간에 우리가 영역을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알겠죠? 여기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영역을 할 거예요. 여기를 하겠습니다. 이레이즈에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막 했어요. 선택했죠? 이게 선택이라 해야 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예를 들면은 모던 체어 해볼까요? 모던 체어 세트를 할까요? 체어 세트. 자, 모던 체어 세트에서 나온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뭔가 괜찮긴 한데요. 괜찮긴 하죠. 괜찮긴 한데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런 것도 나오고 얘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돌아가서 보자면요. 우리 이렇게 했잖아요. 맞죠? 다시 한번 더 유에서 보여드리자면은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지금처럼 브러쉬로 할 수도 있지만요. 여기에 보시면 스마트 셀렉션이라는 게 있긴 합니다. 그 스마트 셀렉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톡 누르면은 뭐 자기가 알아서 인식해서 선택을 하긴 해요. 선택을 하긴 한데 세그먼트 한다.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좀 단순한 거 해볼까요? 자, 선택했습니다. 보이죠? 이런 건 왜 선택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자, 얘도 기왕 이래 된 거 여기까지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레이저 셀렉션이라는 게 있고요. 이레이저 백그라운드 한 게 있는데 셀렉션을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지웠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는 어떻게 하면은 화이트 베드 세트라 해볼까? 베드 세트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눌러봅니다. 나온 거랑 보겠습니다. 어때요? 변경된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변경 된 게 보일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뭔가 내가 선택된 거 영역 이외의 것도 좀 변경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선택을 하실 때는 굳이 마법사봉 했죠. 그거를 선택 안 하고 크게 영역을 선택해도 인식을 해서 어느 정도 변경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미드저니도 똑같긴 한데 미드저니에서 여러 가지 보실 필요 없이요. 우리가 페인트에서 영역 선택하고요. 브러쉬 사이즈가 있죠. 영역 선택하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해도 된다. 물론 여기 옵션들은 있긴 있지만요. 일단 이거를 제외하고 제가 얘기 드린 겁니다. 다만 미드저니의 경우는 단점이 확실하죠. 뭡니까? 유료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리고 이번 거는 논 얘긴 한데요. AI는 아니지만은 포토샵에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포토샵도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맞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나서 생성형 채우기 해가지고 여기다가 카펫이라 해볼까? 카펫 해서 생성. 사실 제가 왜 포토샵을 보여드리냐면은 편집은 포토샵에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드저니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포토샵은 지금 현재는 AI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우리 편집 프로그램이고 정말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렇지만은 카펫 하니까는 뭐 라탄 같은 게 나왔어요. 근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 미래를 봤을 때는요. 지금 선택 간단히 했습니다. 여기서 생성형 채우기에서 해가지고 지금 여기다 맨 해보겠습니다. 맨 해서 생성해 보겠습니다. 근데 개념적으로 본다면은 어도비에서 하는 것이랑 AI에서 하는 것이랑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제가 봤을 땐 비슷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토샵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이건 되지가 않았네요. 맞죠? 카펫은 3가지 나왔는데 왜 얘는 안 된 거지?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했구나. 배경에서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생성형 채우기에서 맨 해보겠습니다. 맨. 당황스러운 애가 생성이 됐습니다. 보이시죠?
이건 뭐죠? 운동하는 건가?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통해서 생성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지금은 나쁜 결과가 나왔긴 하지만 나쁜 결과물은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마지막은 제가 다른 사람이 또 나왔어요. 마지막은 제가 포토샵을 좀 보여드렸는데 포토샵을 활용해서 AI 생성하는 것, 에디트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고요. 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편집하는 부분 그리고 생성하는 부분을 동시에 보여드렸는데 만들면은 반드시 렌더링을 걸어야 되고요. 렌더링 걸면은 편집을 해야 된다. 그 개념에서 오늘의 내용이 있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가 계속적으로 이걸 활용하면서 루틴을 만들고요. 루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공유해 드릴 테니까 보시면은 조금 더 실무에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